이제 2번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조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제도는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올해도 당연히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그럽니다. 도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라고 결정 고시했다. 도로가 뭐라고 여기 말하는 기반 시설, 달리 표현하면 도시계획 시설. 상식적으로 이렇게 도로 부지 안에서는 상식으로 합니다. 상식으로 도로 부지 안에서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개발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법에서 이렇게 도로 부지 안에서는 뭘 해주지 마라 그래요? 허가를 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봐야 안 봐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봅니다.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누가 있냐? 여기 이쯤에 갑이 있습니다. 갑. 이쯤에 가지고 을이 있습니다. 이쯤에 가지고 병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입니다. 대. 지목이 대다 그러면 원래 지목이 대는 뭐 할 수 있는 땅이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데 건축은 뭡니까? 개발이죠.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입니다. 전 그러면 이것은 농지예요. 농지. 이거는 농지니까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근데 도로 부지라고 결정되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짓는 행위는 개발 행위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발을 갖다 허가 안 해준다 그랬지. 농사 짓는 건 개발한 게 아니니까 허가해 줍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임야입니다. 임야는 뭡니까? 산입니다. 산. 원래 산 가지고 있으면 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 산 가지고 뭐 한다? 바라본다. 그러면 이 산은 본래 용도가 바라보는 게 본래 용도인데 이 도로 설치할 때까지 계속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지나갈 때 도로 부지 않네 산 지날 때 눈 감고 다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피해를 보는가 보라고. 도로가 결정된다 해서 다 피해 보진 않는다고. 얘는 원래 이 토지가 농지니까 본래 용도 뭐라고? 농사 짓는데 그 용도를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얘는 원래 바라보는데 계속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원래 건축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얘가 피해 봅니다. 얘가. 지목이 대인 토지가 피해를 봐요. 이랬을 때 어떻게 얘 권리를 구제해 줄까? 이런 얘기요. 그러면 국가는 이건 국가가 결정했으니까 국가는 왜 여기에다 도로 결정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익. 전체 국민을 위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도로 결정하고 개발하지 마라.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개발을 못 하는데 문제는 다른 애들은 피해 안 보지만 얘만 유독 피해 보잖아요. 얘는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 나와요. 헌법 23조에서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공공복리,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인의 재산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 사용, 뺏어올 수도 있다.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뺏어올 수 있는데, 그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라, 보상을. 그러니까, 얘한테 뭐 하고? 개발하지 마라. 뭐 했어요? 제약을 했죠, 제약. 제약을 했으면 뭐 하라고?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보상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줘요. 이게 문제예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그게 헌법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헌법에 일치하는 헌법 불일치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어쩐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토지계획 시설 부지 안에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한테 전부 다 보상할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국가는 왜 도로 결정했다고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도 어느 정도는 참으라고. 어느 정도 국민은 감대한다. 그 어느 정도가 몇 년이냐?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10년 봤어요. 10년. 10년 동안은 국민도 참아야 될 의무가 있다.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된다. 그게 장기 미집행이요. 장기 미집행.
이렇게 도시계 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설치가 안 된 땅,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부지입니다. 10년 설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부지. 그러면서 그 중에서 누구만? 오직 누구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다른 사람은 안 해줘요. 손해보기 없으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자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자한테 보상하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냐? 갑이 내 땅 사가라. 내 땅 사가 차라리. 해가지고 내 땅에 대해서 사가세요. 매수 청구.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를 딱 하게 되면 누구는 이 도로 설치를 해야 될 사람은 이 도로 설치 원칙은 누가 한다고요?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됩니까? 시행자겠죠. 시행자. 그래서 원칙은 누가 되냐?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막 서해안 고속도로는 국가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국장 또 도지사 또는 비행정청, 예외적으로 이렇게 시행자가 만일에 국장이다, 도지사다, 비행정청이다 라고 따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자한테 가서 네가 사가 이러면 돼요. 근데 법에서 이 시설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센터 사라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또 설치관리 의무자가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한다.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한테 사과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시행자는 매수 청구 받았으면 사겠다 못 사겠다 대답은 해야 돼. 대답은 해라. 대답은 언제까지 대답하냐?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6개월 내에 통보합니다. 언제까지? 6개월. 이런 게 시험 문제요. 6개월 내에 통보했는데 뭐라고 통보했냐 봤더니 미안하다, 거부, 돈 없어서 못 사겠다. 아니다, 그래, 알았다, 사주마, 매수하겠다. 거부 결정할 수도 있고 매수 결정할 수도 있고. 매수 결정했으면 2년 내에 다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년 내에 매수해 줄 것. 사기로 했으면 언제까지 대답하고? 6개월 대답하고. 사기로 했으면 언제까지 산다? 2년 내에 사야 된다. 2년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나도 안 사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내 땅 사가 그랬더니 시장이 미안해, 돈 없어 못 사겠다. 네 땅 못 사겠다. 그러면은 못 사겠다 그러면 허가는 안 해주고 못 사겠다 그러면 갑이 피해를 봐야 안 봐요? 보죠. 불만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 하냐? 그러면 내가 차라리 못 사니까 허가를 해줄 테니까 너는 차라리 허가를 받아서 뭐 해라? 개발해라. 개발. 네 원하는 개발에다 허가 받아서 개발해라. 이렇게 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사기로 했어요. 몇 년 내 사라고? 2년 내. 2년이 지나도 안 사주는데요. 너도 그러면 허가 받아서 개발해라고 풀어준 거야. 허가 받아서 개발해라. 그러니까 갑이 몇 년 기다렸어요 지금? 10년 기다리고 10년 동안 참았더니 내 땅 사가 6개월 내 대답도 빨리 하고 꼭 6개월째 가니까 대답했어요. 뭐라고? 사겠다. 그리고 2년 기다릴 때 또 안 사준 거예요. 돈 없다. 그때 가서 왜 안 사주냐? 아 미안해, 돈 없어. 그때 어쩐다고? 너 불만 있으면 이제 허가 신청하면 허가해 줄게. 개발해라, 허가 줄게. 그럼 갑이 여기다. 그래 알아서 해가지고 50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어떻게 할까? 저 땅을 사야만 도로 설치하는데 500층짜리 빌딩 지어버리면 저 땅 그 빌딩 보상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가는 해주지만 큰 건 하지 말고 작은 거. 그래서 허가할 테니까 뭐 하라고? 3층 이하만. 3층 이하. 3층 이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설이에요, 가설. 나중에 이런 거 알아야 돼요. 3층 이하만 허가하는 것은 3층 이하가 가설. 가설이 뭐예요?
임시적인 건축물, 임시적인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공사할 때 보수원금 조금 주고 쉽게 설치하지. 이런 제도를 보고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정책이래요. 이런 제도를 배운다 이 얘기입니다. 결정고시하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오직 누구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사가라고 매수 청구한다.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원칙은 누구냐?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단지, 시장, 군수한테.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자한테.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한다? 의무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자한테. 언제까지 대답을 한? 6개월. 뭐라고 했다? 거부했다. 열받지 말고 어쩐다? 허가받아 개발한다. 시험장 가면 허가 없이 개발한다. O냐 X냐? X다. 이런 게 시험 문제. 허가받아 개발한다. 사기를 해서 몇 년 산다? 2년. 이런 걸 3년. 이런 게 시험 문제. 2년 내 산다. 2년이 지나도 안 사면 이제 허가받아 개발한대. 그 개발은 큰 개발이 아니고 임시적인 거 가설 3층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도로 설치 안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냐? 언제까지? 이거 엄청나게 20년, 30년, 40년 된 것도 있어요. 그럼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지금 서거할 때가 언제입니까? 79년? 80년 그때죠? 그때 결정돼가지고 아직까지 안 풀린 땅도 있다고. 언제까지 참으러 갈 거냐? 20년이 지나서 설치가 안 되면 법에서 뭐라 했냐? 20년이 되는 다음 날. 20년이 되는 다음 날 자동적으로 어떤다? 실효된다. 무슨 얘기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자동적으로 도로 결정이 무효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땅은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부터 우리 지금 이렇게 땅 가지고 있고 우리 이게 집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도로 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지금 도로 들어갔어야 돼서 들어갔죠. 이러면 이 집 다시 지을 수 있었어요? 못 짓는다니까. 이러면 이 집을 갖다 철거하고 다시 하게 되면 도로 결정할 당시에 이 집을 딱 보고 이 집 그대로 보상해야 되거든요. 여기 때 새로 짓는다고 하면 여기다 이게 뭐 2층짜리 집 5층이 되면 10층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절대 허가를 안 하죠. 손대지 말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게 79년도에 결정됐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15년. 몇 년 됐습니까? 계산 복잡하니까 80합니다. 80. 몇 년 됐습니까? 이거 35년 됐네. 아니 20년이 되면 없어진다는데 이 제도가 옛날에는 국민들 불편하든가 마든가 민주주의가 아닐 때 그냥 참아. 독재시대는 참아. 그러다 이게 언제? 2000년도 와가지고 2000년도 그때 7월 달에 2000년 7월 달에 이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제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어쩐다? 20년이 되는 다음 날 자동 실효. 도로 설치도 안 할 거면서 왜 묶어만 넣냐 이런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들은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때 결정했던 것은 2000년 7월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제 이제 2020년 그러면 지금 올해가 몇 년이니까 15년 다 갔으니까 이제 16년이니까 16년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 5년 이게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땅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주든가 풀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그만큼 돈 준비됐냐? 안 됐어요. 시기는 자꾸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또 바뀌고. 그러니까 올해 지금 26회 공부했는데 27회 공부한 사람들은 바뀐 내용을 또 배워야 돼요. 새로운 내용이 또 들어옵니다. 돈 준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풀 준비해야 된다. 제도가 또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입니다. 그런 제도도 있구나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 얘 갔어요. 기반시설 봤어요. 기반시설. 얘
설명 않고 지구단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다 해놓으면 법이 너무나 많아진다고 따로 분리합시다 해가지고 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법이 도시개발법, 이 법에서 별도 빼가지고 따로. 그래서 국토계획법 끝나면 무슨 법 나와요?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얘도 따로 빼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국토개혁법 끝나면 뭐하고 도시개발법하고 그 다음에 도정법하고 그 순서들. 그럼 뭐 들어갑니까?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도 중요한 제도고 지구단위도 시험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지구단위도 매년 나와요. 올해는 시험 문제가 좀 생뚱맞는 데서 나와가지고 한 번만 읽었으면 툭 풀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설마 또 나오겠니 해가지고 대부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못 푸는 거고 국토계획법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토계획법이 12문제 나오면 목표를 8개만 잡아요. 8개 이상 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근데 지구단위는 뭔 지구단위는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첫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하나의 도시다. 어디를 보고 하나의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하나의 도시인데, 자,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전부가 개발된다고요? 일부가 개발된다고요? 일부. 도시 일부를 개발한다고. 이 일부 개발이 전체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할까? 그래서 개발이 되는 여기를 갖다가 여기 웃기잖아요. 인천으로 말하면 인천은 가장 큰데 송도지구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청라지구 그리고 영종지구 이런 지구가 많거든요. 논현지구 해가지고 하나의 무엇을 단위로? 지구죠. 지구 하나의 지구를 단위로 개발한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 영종지구 지구단위 계획표. 지구단위에 명칭 뭐라고? 지구단위. 하나의 무엇을 단위로? 지구를 단위로. 그래서 이런 데를 갖다가 이런 데를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해요. 일부를 개발할 때 그 개발하는 데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구단위로 개발한 데 가지고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딱 정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우리 뭐라 하냐? 지구단위 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어쩌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한다. 이 계획과 다르게 개발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이 계획과 다르게 하면 처벌한다. 하여튼 맞춰라. 안 맞추면 어쩐다? 처벌한다. 안 하면 팬다. 맨 팬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지. 반대로 잘하면 이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추면 어쩐다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잘하면 상 준다. 그래서 어떻게 줄 건데 물어봤더니 건축과 관련된 기준이 주제, 제한이 제한. 기준을 어쩌겠다? 완화하겠다.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별도 더 줄게, 용적률도 더 줄게, 높이도 더 줄게 이런 얘기요. 그 대신 이 계획에 좀 맞추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요.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고 그 계획에 맞춰 개발을 한다고요. 건축 기준을 푼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첫 번째,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적 이렇게 배워요. 두 번째,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의무적 지정 대상적. 세 번째,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 안쪽에서도 지정할 수 있지만 도시 지역 밖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을 딱 세가지고
임의적 지정 대상적, 의무적 지정 대상적, 도시적 밖에서 이렇게 먼저 틀을 잡아줘야 돼. 임의적 지정 대상적은 어디에다 지정할 수 있는가? 어디에다? 임의적이니까 하에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들 대상으로 지정,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봐볼래요? 자, 1번 봐봐, 1번. 1번. 지구단위계획 7절에 1번.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 시험장 가면 전부 이러고 나와요.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당위직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게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줄 거 봐요.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그러면 함정이 두 군데 있어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갖다가 전부 틀렸다 이러고 나와요. 맨 밑에 도시관리계획 이걸 갖다가 도시기본계획 틀렸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뻔한 얘기니까. 전부냐 일부냐? 일부고. 관리계획이냐 기본계획이냐? 관리계획이다. 그 두 개만 잘 잡으면 되고. 2번 지구단위 계획계획 지정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으로서는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1번, 2번, 3번. 지금 뭐만 써놨냐? 이것만 써놨어. 이것만. 임의적. 얘만 써놨다. 얘만. 다 쓰면은 기본서 되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 읽어보면 임의적 해가지고 1번 용도지구 썼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늘 지금 첫째 시간 했던 용도지구 생각납니까? 경미, 보시개, 거치, 방방특, 거기 전부 또는 일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전부도 좋고 일부도 좋고. 그 다음 보면 2번이 도시개발구역, 3번이 정비구역. 이거는 뭐 지금 말해봤자 잘 안 돼요. 한 바퀴 빙 돌고 두 번째 가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해요.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만들었다가 아니고 만들 것이다. 첫날 그런 얘기 했나요? 개발? 개발 그럼 무슨 말에 나와야 된다고? 개발 그러면 반사적으로 지구 단위가 툭 나와야 된다. 그런 말 했나요? 개발 그러면 지구 단위, 개발 그러면 지구 단위. 도시 개발 구역이 뭐예요? 신도시 개발이에요. 신도시 개발. 도시 개발 구역은 신도시 개발이고, 정비 구역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택지 개발 지구는 뭘까요? 택지 개발 지구는 넘, 밭, 산을 깎아서 뭐 한다고? 택지 조성한다. 택지 조성. 대지 조성 사업지구 똑같아요. 넘, 밭, 산 깎고 밀어가지고 뭐 한다고? 주택지 짓겠다고. 주택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원용지로 쓰면 크게 뭐라 하고? 택지라 하고 주택지로 쓴다. 그 뭐라 그때는 또 대지라고 하고 그 말이요. 공업도시 만든다 뭐라고요? 산업단지. 산업단지 그러면 공업도시 만들었다가 아니고 만들 것이다 이 얘기야. 택지개발 지구 그러면 택지 조성했다가 아니고 앞으로 택지 조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관광특구 그러면 관광지 만들었다가 아니고 만들 것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마디로 앞으로 개발이 예정된 끝났다가 아니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렇게 용도지구나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전부도 좋고 일부도 좋고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야 아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라 했는데 왜 또 여기는 또 전부 일부라고 하냐 헷갈리게. 전부란 얘기냐 일부란 얘기냐 이해를 못하면 아까 읽어봤을 때 무엇의 일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뭘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가? 앞전 주 생각납니까?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은 뭘 보고 도시계획을 해요?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요. 어떻게 도시가 만들어져요?
도시가 어떻게 만들었냐고. 도시 기본 계획이 방향 잡고 밑에 있는 무슨 계획이 도시 관리 계획이 어쩐다 집행한다. 기본 계획 방향 잡고 기본 계획 방향 잡고 관리 계획 집행한다. 두 개를 더해서 우리는 뭐라겠다?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말은 기본계획은 어디다 수립하고 관리계획 어디다 수립한다. 어디다 수립한다고요? 어디에다가? 하나의 도시. 뭐라고? 하나의 도시. 어디가 하나의 도시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이게 뭐라고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게 결론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 하나의 도시라고. 여기가 지금 하나의 도시라고. 하나의 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라고.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는 전부 개발한다고, 일부 개발한다고? 일부. 이래서 하나의 도시에, 즉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뭐가 맞다고요? 일부금 일부. 근데 여기 또 전부 또는 일부는 뭡니까? 헷갈리게. 여기 전부 또는. 전부 일부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용도 지구의 전부 일부.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전부 일부지 하나의 도시의 전부 일부가 아니라.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뭐가 있다고?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 뭐라고요? 신도시, 신도시. 봐요. 여기에다 뭐 만듭니까?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신도시 명칭이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이요. 여기다 뭐 만든다고요? 신도시 만든다고. 신도시. 신도시 명칭이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이요. 신도시 명칭은 도시개발구역이다. 근데 이 도시개발구역은 하나의 도시의 전부의 일부요? 일부죠, 일부. 근데 이 신도시, 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얼마냐? 면적이. 자, 여기 신도시 면적 얼마냐? 마이너스 300만 제곱미터다. 큽니까? 작습니까? 좀 커 보입니다. 여기 신도시 면적 얼마냐? 여기는 신도시 면적이 얼마다? 30만 제곱미터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는 이따만큼 크게 만드는데 여기 신도시는 이만큼 한다고. 이만큼. 면적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죠. 면적이 작으면 여기를 개발할 때 한 번에 다 개발, 한 번에 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요, 일부요? 그러면 전부. 무엇의 전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면적이 너무 크면은 한 번 힘드니까 판교가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세 번 나눴죠. 판교는 한 번에 모두 너무 크니까 여기만 먼저 합쳐.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하고 여기만 먼저 하죠. 이만큼. 이러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면적이 일부입니까? 일부 이런 얘기요. 도시개발구역은 뭐가 아니라고?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고. 하나의 도시가 아니요. 하나의 도시의 뭐 일부인지? 일부 일부인지. 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다시 봐요. 다시 1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무엇의 일부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걸 잘 잡자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의 일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거기서는 그런 말 안 써요. 직접적으로 써주는 직접적으로 뭐라 쓰냐? 경관지구의 전부 일부, 미관지구의 전부 일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일부,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 그거 전부 일부 해봤자 뭐밖에 안 된다? 하나의 도시의 일부밖에 안 된다. 그게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고 나중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그러면 이런 거는 나중에 암기합니다. 어떻게 암기하냐 그러면 이런 건 나중에 암기지 이해 가지고 안 돼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 택, 10년, 시, 홍, 30, 녹지가, 주, 상, 홍으로
변경되는데 그 면적이 30이다. 나중에 이렇게 암기돼. 정택 10년. 나중에 암기할 때 이건 지금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정비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경과되면 지구단위 지정 하이한다.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세 완료되고 10년 경과되면 지정 하이한다. 시공 30 그러면 시가와 조정교 아까 했죠? 시가와 조정교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 하이한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 하이한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녹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녹지지역이 공업지역 변경을 하는데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암기할 거라고.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상권 변경 30. 세 번째, 이제 도시지역. 아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런 말은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에서 지정할 수 있다. 조건. 그럼 조건이 세 개. 다시 이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세 가지를 또 나와 이렇게. 도시지역 밖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조건을 따지라. 그러면 나중에 이런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 관리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라 이 말이요.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 관리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춰라. 그럼 일단은 급한 대로 집에 가게 되면 용도 지역을 빨리 암기하라고 암기. 용도 지역을 빨리빨리 암기가 진행된다. 두 번째는 개발, 진흥, 지구. 아까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 뜨겠죠? 보시개.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지구, 개발진흥지구. 그거를 모르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명칭을 빨리 먼저 암겨. 개발진흥지구이고 또 이 말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라. 대통령령은 뭐라고 했는가? 이런 거는 보통 3월 달에 가서 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이 큰 걸 먼저 암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기존에 있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용도 지구가 없어지면 용도 지구 규제가 없어지는 겨. 규제를 지구 단위로 대신하겠다. 대체하겠다. 그런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 하나의 도시다. 여기에다 우리가 신도시면 신도시. 여기에다 뭐 하자고요? 신도시. 자, 여기에다 신도시 만드는데 좀 확대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가 지금 뭐다? 이게 지금 신도시다. 확대해보자. 이따만큼 이렇게 확대했더니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게 하나의 신도시니까 도시개발 여기가 지금 뭐가 되지? 도시개발 구역이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면서 이제 블록계획을 갖다 먼저 블록계획 큰 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간에 여기도 십자가로 큰 도로 만들어 놓고 중간에 작은 도로 만들어 놓고 중간에 작은 도로 만들어 놓고 작은 도로 만드는 게 도로 갖다가 도로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1-1, 1-2, 1-3, 1-4, 2-1 블럭이죠. 블럭 해가지고 그런데 보게 되면 자 1-1 구역은 1-1은 이게 막 저밀 나중에 이런 게 막 나와요. 저밀 그러고서는 거기는 단독주택만 짓는 거예요. 1-2는 중밀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인데 고층이 안 돼요. 1-3은 고밀 그러면 아파트 중에서 고층. 1-4도 고밀 그러면 아파트 중에서 고층 들어간 거예요. 그 대부분 이게 중심 핵심 센터에다가 대부분 중심지에다 상업을 놔요. 상업을. 이쯤에서 여기에다가 상업 넣고 여기에다도 상업적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 업무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해놓은 거요. 그 대부분 나머지는 주택. 자,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4-1블럭이다. 4-1블럭. 여기도 주택 짓는데 여기도 저밀이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1-1블럭이 이렇게 이 1-1블럭은 저밀 해가지고 자 중간에 나누기 해가지고 필지 이게 지금 이게 한 필지가 전부 다 말고 단독주택 용역 단독주택 하나 분양받으면 뭐 짓는다? 단독 짓는다. 이렇게 저밀해서 다 나눠놨는데 얘는 저밀해가지고 안 나눠놓은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전부 다 주택법 연결되는 게 이런 것이. 그러면 이 땅을 팔 때는 한 명한테 이 땅을 팔 때는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 어쩐다고 한 명 파는 거고 이런 거는 건설회사나 요즘은 무슨 동호회가 많죠. 동호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간 사람은 필지 구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쪼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 필지 쪼개서 집 짓고 이만큼 쪼개서 집 짓고 쪼개는 방법이 내 마음이요. 이렇게 쪼개든 이렇게 쪼개든 이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간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지금 획지 분야인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약에는 뭐가 나오냐? 자, 이게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쫙 있는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 쫙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일에 우리가 중개를 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자 이거는 전부 다 예를 들어 입찰 들어갔는데 추첨이냐 나중에 그런 공부돼요. 면적이 얼마냐 해가지고 면적이 100평이 안 되면 추첨 뽑기요. 100평 넘어가면 이게 경쟁 입찰이에요. 입찰. 근데 100평이 넘어진다? 입찰한다. 이 지역이 아주 좋아요. 갑은 받기를 희망해요. 가서 자기도 입찰했더니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전부 다 이게 몇 평이냐? 전부 다 100평 넘었다 합시다. 근데 갑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중개하는 중개업자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장님 여기 땅 나온 거 있습니까? 입찰 받은 사람들이 이제 중개 물건 내놓는다고 피 붙여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 가지고 안 되고 2개 샀으면 쓰겠는데 2개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물건을 갖다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2개를 잡았다 합시다. 2개를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이게 1번하고 12번을 잡았어요. 우리가 1번, 12번 매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괜찮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2개만 확보할 수 있나요? 아니 왜 2개씩이나 필요합니까? 하나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나는 좀 안 되고 크게 살려고 2개를 더해가지고 어쩐다고 단독지에서 좀 넓게 살려고 2개 있으니까 어쩌는 거예요? 있다 하고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뭐라 했는가? 자 이렇게 단독 필지는 합병을 할 때 무슨 합병은 되지만 좌우 합병은 되지만 이거는 상하죠. 상하 합병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이런 내용들이 합병을 할 때는 좌우는 되지만 상하는 안 된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입니까? 추상적인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거. 그런 게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못 모르고 지구단위계 보지도 않고 2개 잡아가지고 얘한테 중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돼요? 중개사고 돼요. 중개사고. 이런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합병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합병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지금 여기는 아주 큰 사거리죠. 큰 사거리 교차하니까. 그러면 중앙 중심선이 이러고 중앙선이 딱 있다 그러면 차가 갈 때 직진할 거냐? 좌회전할 거냐? 좌회전 신호를 줄 거냐 말 거냐? 유턴 신호를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도로가 좁네. 도로가 일방을 줄까요? 쌍방을 줄까요? 일방 줄 건데 일방 주면 차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이런 게 지구단위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교통처리계.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요? 아주 구체적인 거. 자, 이 단독 필지에다가 주택을 지을 때는 단독주택 짓고 담장을 쌓을 때는 전부 다 나무를 심는다. 나무. 그 나무는 무슨 나무냐? 전부 다 장미만 심는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뭐라고? 구체적.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할 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부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쫙 이러고 나온다. 이런 얘기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에 맞게끔 이거를 먼저 보고 여기에 맞게끔 뭐를 해야 된다? 중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 안 보고 중개하면 100%
사고 나요. 사고. 중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개발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이제 완화해 주는데 완화해 주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완화해 주는 내용이 자, 첫 번째 도시적 안쪽에서 완화하는 거, 두 번째 도시적 밖쪽에서 완화하는 거. 이런 내용까지 어려워지는데 도시적 안쪽에서 완화해 주는 게 몇 가지겠나? 10개 있어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제. 자, 완화되는 게 아닌 것은. 그러면 10개 암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10개 암기하냐고.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어이구 내가 10개 암기하는 차라리 답되는 거 3개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암기하겠다. 반대로요. 반대. 도시적 밖에서 완화되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컴페이라고 용적률 완화한다. 컴페이를 150%, 용적률 200% 한다. 이런 걸 배운다고. 근데 올해 시험에 완전 치사하게 뭐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얘네. 얘가 뭐냐? 얘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데 한옥을 지었을 때 여기에다가 뭘 지었다가 한옥을 지으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 완화하냐? 치사하게 그러고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내용까지 언제 공부하고 있냐고. 그런 거 공부하게 되면 2달이 아니고 한 코스 도는데 6개월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에는 있으니까 나중에 본 수업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고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공법은 절대 40문제 못 맞죠.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10문제가 어려웠더라 이런 얘기요. 그런 거 포기해도 나머지 30개는 해볼만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개발할 때 그 개발이 계획적 체계적 개발이 되면 일단 개발하는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한다. 그리고 뭘 만든다?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잘 나오던 게 갑자기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면은 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빨리빨리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이 기간을 몇 년 주냐? 3년 줘요. 3년. 3년 내 만들어. 3년이 지나도 안 만들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격은 실현된다. 지구단위 계획격 없어진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번 시험에도 또 안 나왔어요. 내년에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만들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공법에서 실효 그 말 나오면 무조건 하여튼 실효는 다음 날. 공법상 실효 그 말 나오면 100% 다음 날. 거기까지가 지금 지구단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 개발은 지구단위입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는 쓰기는 여기 있다 이러고 써놨지만 내용 어디 있다고? 여기가 있다. 여기에는 용도 구역에 있었다. 이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이요. 지금 얼른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걸 갖다 이제 2번, 3번, 4번 들으면 5, 6월 가면 네 번째 수업을 듣게 되면 이 내용을 차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들으면 내용을 웬만큼 이해를.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하나 도시 다 더하면 전국.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안다니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의 바탕을 쫙 까는 거예요. 도시 관리 농림 차는 거. 바탕을 쫙 깔고 규제하는데 부족하니까 그 위에 지구가 와서 보완하는 거예요. 구역이 와서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그러다가 도시가 커지니까 신도시도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신개발하든 재개발하든 개발이니까 그런데 뭘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개발하고 그런 상태에서 신도시 때문에 구도시가 다 죽어가니까 구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완전 새로운 카드 꺼내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입지규제가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 입지규제를 최소화시킨다. 올해 시험은 무조건 나온다. 저런 거는 무조건 나와야 우리한테 유리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만큼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야 돼. 그러고 난 상태에서 3장 뭐로 가야 돼요? 개발 가야 돼요. 개발. 3장 개발. 334페이지 봐보면 개발해가지고 3장 개발입니다.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에 관한 사항. 먼저 개발이 딱 나오면 부동산 공법은 이랬죠.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부동산 공법, 부동산 규제법이다.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하고 건축물에서. 근데 주된 규제는 토지입니다. 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동산법이 아니고 토지공법이에요. 토지공법. 토지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토지에다 뭐 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자, 규제 대상이 뭐라고요? 개발이 규제입니다. 개발이 규제. 제가 국가의 국가. 여러분이 국민이요, 국민. 국가 국민에게 어쩐다고요? 개발하지 마라. 이러는 거요. 국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앞으로 뭐 하지 마세요? 개발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할까요? 네? 국가고 국민입니다. 제가 국가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이 뭘 하겠어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허가받아 할 것이다. 국민이 참 이상한 국민. 국가 국민에게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역할을 바꿉시다. 국가예요. 개발하지 마세요. 제가 국민입니다. 개발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이 뭔 줄 모르는데 개발하지 마라 그러면 아니 개발이 뭔 줄 알아야 하든가 마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는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냐 이러이런 행위가 개발 행위라고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우리는 개발 행위를 합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요? 건축물의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암기해야 돼 암기제.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입니다. 그러면 자요 국가 국민한테 뭐라고?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이 뭘 했다고? 개발이 뭡니까? 국가가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입니다. 국민이 뭐라고요? 예. 건축물이 뭡니까? 건축물이 물어봐야지. 건축물이 뭡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까? 나와요 시험에. 건축물이 뭡니까? 그럼 국가는 또 설명하는 거예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리고 그에 딸린 것 이런 말을 또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말을 또 뭐가 나왔어요? 건축이 뭡니까?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건축이 뭐라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건축물이 뭐라고?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뭐 중에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러니까 국민이 그럼 또 공작물은 뭡니까? 공작물을 또 물어보지. 공작물은 뭡니까? 국가가 또 말해요. 공작물이란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제작물이 공작물입니다.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또 여기서 건축이 뭡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럼 국민이 신축이 뭡니까? 또 물어보지. 국가가 말합니다. 신축이란 국민 여러분 건물이 없는 데 건물을 처음 짓는 건 신축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하고 더 크게 지으면 신축입니다.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지으면 신축입니다. 그런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축은 뭡니까? 증축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 땅에다 하나 더 짓는 게 증축입니다. 그러면 개축은 뭡니까? 건물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건물이 보기 싫어서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지었습니다. 같은 규모 안에서. 재축은 뭡니까? 건물이 있는데 바람이 흔들흔들 태풍 부니까 넘어졌어요. 치우고 다시 했습니다. 이전은 뭡니까? 건물이 이러고 있는데 심심해서 들어서 옆으로 옮겨봤습니다. 이게 이전입니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국토계획법에서 일일이 주저리 하고 있으면 이 법이 이따맞게 두꺼워져 가지고 법 체계가 안 쓴다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자 개발 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는 건축법에서. 건축이 뭡니까? 그것도 건축법에서 이러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본 봐봐 1번. 자 1절에서 개발행위가 아니고 다음 각과 하나의 해당 행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1번이 말하고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두 번째 뭡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개발입니다. 국민이 형질 변경이 또 뭡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형질 변경, 형질 변경. 도대체 뭐가 형질 변경이냐? 설명해 준 게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 변경한 거,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그러면 또 절토가 뭐예요? 절토는 뭡니까? 흙 깎아내는 거. 성토는 뭡니까? 흙 갖다 쌓는 거. 정지는 뭡니까? 땅 고르게 하는 거. 포장은 뭡니까? 도로 포장. 그런 식으로 토지의 뭐를 바꾼다? 형상을 바꾼다. 형태를 바꾼다. 형태를. 그런 거. 또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메꾸는 거. 이 행위를 우리나라는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려면 어쩌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라. 세 번째,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그걸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고 개발이니까. 네 번째, 토지 분할, 토지 나누는 것도 뭐다? 개발이다.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거, 물건 적치도 뭐다? 개발이니까 허가 받으라.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우리나라는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한 대로 뭐 해야 되냐? 개발 행위에 뭐가 있는가? 일단은 11, 12는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1월 달에 자연스럽게 건물 터터터. 이제 첫 글자 따가지고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 건 그러면 건이 뭐예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11월, 12월 목표가 그겁니다.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가 뭐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그게 돼 있어야 1월달 수업이 쭉쭉 나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 행위를 뭘 보고 개발 행위를 하는가 거기까지 일단 암기해야 돼요. 건물 터터터입니다. 건물 터터터를 개발 행위한다라는 것까지 암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알고 갑시다. 이 건물 터터터를 개발 행위를 하는데 잘 보세요. 자, 개발 행위에는 개발 행위 이 개발 행위는 뭐가 개발 행위냐? 첫 번째 아까 했죠? 건. 다섯 번째 물. 두 번째 토. 세 번째 토. 네 번째 토. 건물 토.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지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하여튼 10번 써보든가 500번 읽어보든가 500번 읽으면 기억이 나겠죠? 10번 써보면 훨씬 더 빠른 거 이걸 암기 딱 하고 이 5가지 건물 토를 이 5가지가 개발행위인데 이 개발행위를 이제 성격으로 나눠 성격 나눌 때는 자 이걸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이 하나하나 개발행위가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뭐가 있냐 도시 계획 사업이 되는 경우 있고 군에서는 군계획 사업 두 번째 비도시계획 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가장 쉽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이게 어디다? 서울이다.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에서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정강경. 그럼 이 정강경씨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 1년 공부해서 합격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자기 집은 내가 내 단독주택을 짓겠다. 내가 단독주택을 짓겠다. 그 뭡니까? 건축입니다. 건축.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뭡니까?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분명히 이걸 뭐라고? 건축이니까 개발행위. 그럼 여기 있는 정강경 씨가 서울이라는 이 큰 도시 살면서 내 단독주택을 어디에다 지었을 때 서울시 전체하고 균형을 이룰까, 조화를 이룰까, 그런 고려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합니까? 말도 안 되지. 무슨 생각을 해요? 어느 구역에다 해가지고 위치 어디에다 했을 때 나중에 집값도 최고 많이 뛰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뭐라고요? 개인의 이익은 생각하지 도시 전체 이익 생각이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특별시에서 시청을 다시 짓는다. 그것도 뭡니까? 건축이요. 똑같은 뭐라고? 건축이라고. 아무데나 갖다 놔요. 어디에다 배치해야 서울특별시 전체하고 조화를 이루는가 고려해야 안 해요? 하죠. 이것은 하나의 도시 전체 고려합니까? 합니까? 하죠. 이거는 뭐라고?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공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건축이라는 개발행위지만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러고 나온다고.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지 않겠죠. 서울시에서 이렇게 도로 만듭시다. 도로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도로는 전부 다 공익사업이냐?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도로가 있는 거요. 강변북로는 누구를 위해서? 서울시 전체 주민을 위한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공익사업. 여기에 이쯤 해가지고 이쯤에 누가 있어요? 지금 정강경 씨가 있는데 이 땅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도로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건축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도로가 없어요. 자기 돈으로 이렇게 도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도로 아닙니까? 이것도 뭐고 이것도 도로고. 도로 만드는 게 여기서 말합니까? 도로 포장. 둘 다 뭐예요? 행정변경. 이 도로 설치한 거 뭔데요? 도시를 만든 거니까 도시계획 사업이지만 이거 도시계획 사업이요? 아니라니까. 똑같은 건물 토토토가 어떤 거는 뭐가 되고 도시계획 사업이 되고 어떤 거는 비도시계획 사업이 된다고. 여기에 따라서 절차가 이제 완전 달라져. 도시계획 사업은 아까 했죠? 도로 설치할 때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든다. 사업계획서를 뭐라 썼어요? 실시계, 승낙받는다, 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비도시계획 사업이면 이것은 지금 건물 토토토를 뭐라겠다? 개발행위 뭐 받는다? 허가받는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매년 꼬박꼬박 나온다고. 개발행위 허가라는 이 표현을 어디서 쓰냐? 비도시계획 사업에서 쓰지 도시계획 사업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개발행위는 뭐가 있고 건물 토토토가 있다. 이 5가지 먼저 알고 5가지를 성격에 따라 분류할 때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면 절대 무슨 말 쓰지 마라? 개발행위 허가 쓰지 마라.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개발행위 허가를 쓰는 것이 아니다. 실시계획인가다. 비도시계획 사업은 뭐다? 개발행위 허가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334페이지 맨 위에 1절 개발행위 허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건물 토토토요. 그 행위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왔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도시계획 사업이면 무슨 말을 쓴다고? 허가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된다고.
그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까지. 개발행위에 뭐가 있는가? 여기까지 설명, 여기까지. 다음 주는 허가 절차부터 합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면 뭐 또 해야 되냐? 목차 또 써야 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목차 계속 써서 익혀야 돼, 목차를 갖다가. 목차 반드시 써서 익혀야 되고, 그리고 도시관리계 내용이 이거 5개, 6개 암기는 기본이고, 오늘은 기본이고, 용도, 지역, 반드시, 도, 간, 농, 자, 도, 그러면 주, 상, 공, 노, 주, 6개 쫙, 정년주거, 일종이종, 일반주거, 1, 2, 3, 준주거, 그거 반드시 해야 되고, 용도, 지구에 뭐가 있다고요?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특, 암기해야 되고, 용도, 구역에 뭐가 있다고요? 개, 도, 시, 수, 입. 앞에서 제가 개, 도, 시, 수, 입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발지원격, 도시지원공원격, 시가 조정격, 수산자 보호격, 입지기재 최소격. 그렇게 여러분을 빨리빨리 따라와야 된다고. 그거 암기해놔야지. 그 암기할 수업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신도시 만들고 재개발하고. 개발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고? 지구단위 들어가고, 지구단위.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개발행위는 뭐가 있는데? 건물 토토토가 있는데, 성격으로 나누면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나눈다.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허가를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걸 지금 하나씩 해놔야 돼요. 그래야 1월 달부터 쉽게 진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